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리 한 가지 공지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아마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은데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에서 CPI가 발표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은행 섹터는 왜 그렇게 하락을 한 건지, 어제는 좀 신기했던 부분이 지역은행보다도 대형은행들이 더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지역은행은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애플이 아주 오랜만에 나스닥의 수호신호로 등극하며 증시를 살렸습니다. 이름값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무려 7%가 넘게 대폭등한 애플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오늘 CPI와 FOMC라는 빅 이벤트를 동시에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이 안 좋게 끝날 확률이 꽤 높았거든요. 자, 그럼 애플은 왜 이렇게 폭등을 했냐? 우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올해 150조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약속한 자사주 매입을 시행할 때 그 돈을 한 번에 우르르 넣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때를 기다렸다가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율 좋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에 애플이 개최한 개발자 회의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애플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도 애플의 주가는 한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불타기 추가 매수도 적극적으로 들어갔었죠. 아무튼 어제는 애플의 주가 흐름이 살짝 안 좋았던 초반에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월가에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애플의 우호적인 의견을 쏟아내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발표한 게 딱히 별건 없었죠. 그냥 챗GPT를 접목시키고 통화 녹음이라던가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을 뿐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애플은 충성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기술만 선보여도 충분히 애플 아이폰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JP모건에서는 향후 몇 년간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무려 14억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고요. 그동안 애플에 대해 부정적이던 월가 기관들도 전부 입장을 바꿔서 좋은 말만 쏟아내니까 애플의 주가가 더욱 탄력을 받고 강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테슬라는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요. JP모건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수익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은행 섹터에 악영향을 끼친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요. 뉴욕 맨하튼에 있는 상업용 빌딩이 2018년 매입가보다 무려 67% 할인된 가격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 그 시발점이 됐고요. 이걸 보고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인 핌코에서 또 다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진정한 고통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언급한 것에 은행 섹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지금 회복할 생각을 안 하니까 대형은행들이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서서히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는 부분은 오히려 좋게 볼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의 소비가 워낙 탄탄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작년만큼 집중해서 보지 않을 뿐이지, 사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곳곳에서 터지고 작년과 같이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걸 수습하는데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든 FOMC는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채권 시장에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설마 이런 위험한 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파월이 눈 딱 감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진 않을 것이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도 오랜만에 해외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 대형은행에 비해 지역은행이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은 게 좀 의아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은 지역은행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정작 얘네들은 별로 하락하지 않고 적당히 잘 선방하며 끝났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역은행은 이미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과하게 빠지기는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마 연준과 백악관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게끔 방관하겠나라는 심리가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은행 섹터도 이번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낼 것을 기대하며 어제 생각보다 큰 하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은행주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당히 분할 매수를 잘 진행하면 결국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작년처럼 은행들이 도미노 파산 사태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역은행보다는 안정적인 대형은행에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작년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투자 기간은 예상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더라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11시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